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의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인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서 군산시의회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서 새만금 개발청의 개발 유치형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를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에 대해서 군산 측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의 갈등 확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시면 조동영 도의원입니다. 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 일단 상당히 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수상 태양광을 놓고서 이제 갈등 양상이 빚어서 이 갈등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엔 좀 골마 터졌던 것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 이해가 쉽을 것 같습니다. 그 새만금청이 이제 지난달 4월 30일이죠. 4월 30일 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메가와트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공고했어요. 그 뒤 이어서 이제 5월 7일 날 새만금 천담 산업 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 사업으로 또 추가로 공모를 했지요. 그 문제는 이제 이게 투자형 발전 사업에 필요한 태양광 건설 위치가 문제가 있대요. 네, 건설 위치가. 이게 이제 투자 유치형은 총 500메가와트로 지금 새만금청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500메가와트. 예, 500메가와트라고 하면 이제 도민들이 잘 모르니까요. 약 건설 규모로 보면 수상태양광은 100메가와트당 약 2,500억 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500메가와트만 해도 벌써 1조가 넘는 규모의 막대한 규모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문제는 투자형 발전 사업으로 하려는 태양광 위치는 군산 앞바다에 있고. 근데 투자를 수상 태양광 발전. 그렇죠. 수상 태양광 위치가 군산 앞바다에 있고. 그다음에 관광 레저용으로 산업 개발을 하려는 데는 부안에 있고. 또 첨단 산업 복합단지는 김제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군산의 지역구를 둔 신영대 국회의원이나 강임준 군산시장님, 사실 제 기억으로는 수십 차례 이상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걸 적어도 뭔가 합리적인 안을 만든 다음에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건데, 그것을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이 공동으로 했던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최초의 여기가 이제 부안 지역인데요. 그렇죠. 부안이고 여기가 군산 김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그 부안 관광 레저용 산업 개발을 이쪽에다 하는 대신으로 이 4구역 김제 안에 있는 행정구역 소송으로 된 김제 지역 안으로 원래 이쪽 4구역에다가 태양광 위치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김제 천담 복합산업단지를 이쪽에 위치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100메가와트를 이쪽에다 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환경부에서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위치를 군산 앞으로 다 이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군산 앞번 2번 구역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산시 입장에서는 아니 관광 레저단지는 부안에다 만들고 산업단지는 김제에다 만드는데 일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태양광 시설이 결코 좋은 시설은 아니니까
이 시설을 군산 앞바다에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3번 지역인데 이 3번 지역에 약 800메가와트 분량이 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 어떻게 결정이 개발할 안난 건지 상태. 태양광을. 네. 근데 만약에 군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쪽에다 유치하려고 이쪽에다 태양광을 그럼 주자라고 요구했을 때 만약에 김제가 반대한다면 그러면 군산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청에다 요구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지역에서 군산이 투자유치형 사업을 할 때 그러면 확답을 지금 미리 해줘라. 군산이 하고 싶을 때 이 지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김제가 지금까지 또 제2차 또 행정소송 구역을 또 소송 낸 거 아시잖아요. 네. 김제 씨가 계속 이렇게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일부 지역을 아직 확정해 놓지도 않고 군산 앞바다에다가 태양광을 위치를 놓은 거는 이건 정말 도민의 정서, 군산 시민의 정서를 이런 방구도 없이 진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강임전 군산시장하고 신영대 국회의원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네네. 군산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뭐 긴급 의원 청의를 열고서 이 공고된 것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 처리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덕진공원에 그 호수가 있잖아요. 네. 호수에다 수상태양광을 만들어 주고 군산에다가는 기업을 하나 유치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주 시민들이 덕진공원에 사는 주민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네, 비교를 하자면은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이런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됐을 때 문제는 정부가 그 군산시가 이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2.1기가라고 하는 막대한 돈으로 보면 한 5조 5천억에서 6조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새만금 개발청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지방 정부의 단체장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중앙부처 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동 기자회견을 갖다가 한 건데 예. 그동안에 이런 요구를 갖다 수차례 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동안에 뭐 그 개발청하고 얘기를 오간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개발청의 얘기로는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뭐 수차례 소통을 잘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은 기본적으로 쌍방이 원하는 것을 일정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군산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군산 앞바다에다가 태양광 위치를 두고 김제 부안에다 관광 레저용과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해주고 싶다. 네. 문제는 김제 지역에 있는 유보지역 약 800메가 앞서 말했던 3번 지역 유보지역 800메가 그 위치에 군산이 투자 요청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니네들이 사전 합의를 해줘라 그것만. 근데 사전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청이요. 네. 그걸 구두상으로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말하자면 김제 지역에 수상 태양광 예. 하는 지역에 군산이 투자 유치를 했을 경우 군산 쪽에 투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쪽에 김제 쪽에 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 예. 이런 요구가 지금 전혀 말로만 하고 있다. 예. 묵살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본인들의 의사대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런 형식의 투자 유치형 그 태양광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규모가 좀 500메가와트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총 2.1기가 분량입니다. 네. 2.2기가 분량은 약 돈으로 보면 6조에 가까운 돈이고요.
그다음에 2.1기가와트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정도, 2개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거죠. 네. 뭐 우리 도민들의 생활 전기의 약 3분의 1 정도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규모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신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군산 지역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알리백 산업단지 조성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 이 태양광 신문금 태양광 사업은 총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이상의 규모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단기 인부 노동자들도 약 5년 동안 5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로 보고 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되게 기대되는 사업인데, 이 수상탄광에서 투자 유치형 사업은 어떤 거냐면, 태양광이 실제적으로 태양광 사업 자체가 직접 고용 인구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거는 진짜 관리인 몇 명만 두면 전기만 생산해서 전기를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고용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태양광 개발권을 대기업들한테 주고, 기업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투자 유치형입니다. 말하자면 조건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군산에 SK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 최태원 회장이 직접 다녀갔었잖아요. 네. 2조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SK 데이터 센터한테, SK한테 약 200메가와트 개발권을 줬잖아요. 네. 200메가와트 개발권은 순수익금이 약 3천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SK 데이터센터 군산에 와주면 니네 3천억을 태양광 개발권으로 줄게.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투자 유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유치형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고용 효과가 있는 우량한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가 투자 유치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조건을 그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건다는 건데요. 그 규모가 지금 SK가 한 200메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차례로 공고한 게 이제 관광 내재형, 중앙측 관광 내재형이 100메가. 그다음에 김제 쪽에 첨단 산업 복합단지 이게 100메가.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럼 100메가 정도가 더 남아 있네요. 네. 그것도 근데 저기 부안 관광 내재형에 추가로 100메가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추가로 100메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현재 수상 태양광 그 투자 유치형으로 500메가를 한 것은 거의 이제 소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끝난 거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약 800메가와트의 결정나지 않은 김제 쪽에 김제 쪽에 위치해 있는 그쪽에 태양광 그 개발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 쪽에 유치를 할 경우에 그쪽 개발권을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달라. 이게 군산시의 요구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우리 집 앞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남의 집에다가 개발 이익은 준다? 이거는 뭐 누가 어떤 시민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냐? 이거는 새만금 개발청이 정말 못해도 너무 잘못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역과 이익 관계가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관련 그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간 공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공동위원회에 이 의견을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영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석 중인데 민간위원 공석 중인데. 의견을 받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위원이 이렇게 의결을 해야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도 이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10월 30날 군산에 오셔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대통령께서 그 재생에너지를 뭔가 한다고 하니까 도민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도민들이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네.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비난이 있었죠. 왜 그러냐? 30년 동안 기다려온 새만금의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만금의 3분의 1 분야를 태양광으로 다 덮는 게 이게 정말 전북 도민을 위해서 약속했던 일들이냐라고 하는 비난에 이제 막 분물처럼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못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관협의회 민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대통령령으로 발의가 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들어진 게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입니다. 네. 근데 민관협의회에서 이제 이 새만금청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좌초에 빠질 것을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걸 뭔가 잘 안 되면 민간위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원들 3기 임명을 해야 되는데 3기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2기 때 3기를 못 뽑으면 자동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동 승계가 됐는데 이 새만금청은 일방적으로 민간위원이 현재 3기가 모집이 되지 않았으니까 협의회를 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공고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민간협의회 기준은 반드시 전원합의제입니다. 전원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는 표결에 들어가서 이런 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2월 달에 민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려면 이렇게 태양광 이치를 김제번에다가 개발 이익은 주고 군산 앞바다가 태양광 이치를 두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하나는 아까 유보 지역, 김제 지역에 있는 태양광 이치에 군산도 투자 유치를 할 때 확답을 주어야 된다. 근데 민관위원회 예. 그런 주장, 군산과 같은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네.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같이 의논한 거죠. 그리고 군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주어라. 네. 김제시와 부안군과 함께. 그것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세부 공모 사업을 나갈 때도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민간협의회 합의 사항입니다. 네. 근데 저는 새만금청이 저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새만금청이 민간협의회 이 갈등 중재기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로 해서 이 안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청은 뭐 공식적인 입장은 뭐 구두로 뭐 기자회견을 열거나 이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상황을 보게 되면 민간위원회의 어떤 의견 수렴조차도 거쳤다. 뭐 말하자면 지금 그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는 않고 있고 그 전에 열린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7차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6차 회의가 열린 그런 의결 사항에 따라서 개발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새만금 추정의 주장은 네. 과거는 없고 현재만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민간협의회 합의사항도 사실과 다릅니다. 공고가 나갈 경우에는 민간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고가 나갔고요. 두 번째로 민간협의회 의원이 지금 3기가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민간협의회는 2기에서 3기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승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 승계가 되는 거다. 네. 네. 그런데 자동 승계가 되지 자동 승계를 해서 회의를 열면 되는데 고의적으로 회의를 3기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공고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협의회 합의사항을 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전인수격 해석이고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뭘 붙이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어떤 것이냐면 민관협의회는 갈등이 있는 양 당사자 간의 구성원 멤버들이 합의를 위해서 합의기구입니다. 협의기구. 네. 그런데 민간위원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유치 권한은 민간위원에게 있고
관측의 위축 권한은 관측의 위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관측 위축 권한은 새만금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 위원들의 위축 권한은 민간 위원장으로 있는 현재 민간 위원장이 위축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협의 사항이지 새만금청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 시절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새만금청장이. 네. 이게 민간위원도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이 유촉을 해서 임명을 하겠다. 네. 그런 주장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제 새만금 개발청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새만금청이 그렇게 할 거면 민간위원을 못 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채용할 것 같은 민간위원들 뭐들어 만들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거수기 역할,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민간위원 전략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됐거나 도민들의 정서에 위배돼서 그 비판받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이거는 정말 아주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청이. 네. 새만금 개발청이 우리 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왜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의, 소통 이런 걸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목적, 새만금 개발청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의 제가 관심법은 못 쓰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새만금 개발청은 저는 다른 분야는 정확하게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무능과 안일함으로 연속된 과정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새만금청은 새만금 이 태양광 사업을 주도할 만한 그 명분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네. 무능하다고 하는 측면은 지금 한수원이 작년 12월 말에 200메가와트 개발 사업 공고자 선정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FRP로. 상당히 이슈화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 감독 새만금 개발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한수원의 그렇죠.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다. 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200메가 12월 29일 날 공고해서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하나 컨소시엄으로 해서 약 3,400억 규모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문제 삼았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고가 나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FRP 소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FRP 소재는 그게 심각한 유리섬유가 새만금 바다에 쓸려 나갔을 경우에 심각한 바다 환경 오염을 더불어서 우리 식단에 고기들이 직접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FRP 소재를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 의혹들을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수원 것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돼서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3월 달에 했는데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 개발청 직원들과 한수원 또 업계 관계자들이 골프 회동을 한 게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새만금 개발청 관리 감독자가 이해 당사 이 새만금 태양광 개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하고 골프 치러 간 것을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이 관리 감독권을 맡길 도덕적 명분이 있냐, 이런 측면에서 새만금 개발청은 지금 도민들한테 사실 무릎 꿇고 이렇게 빌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군산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오히려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그런 문제점,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서 개선돼야 될 점들을 이제 찾아서
개선해가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번 수성 태양광 그 발전 사업 공고를 내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좀 천천히 살펴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새만금 개발청은 성과, 그게 제일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이분들이 빨리 성과를 내서 이익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일인데, 네. 근데 문제는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더 다른 일까지 다 지금 못 가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방해하는 진짜 세력은 저는 새만금청일 수도 있다. 그분들의 오판, 잘못된 결정, 관리감독 무능함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또는 좌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기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새만금 청장 지금 바로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 소홀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례로 든 것이 중국의 CNPV사의 태양광 발전 투자 유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쭉 보도를 해와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발전 사업을 허가를 내주면서 말하자면 추가 투자,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 소재와 관련된 사업이랄지 이런 투자를 갖다가 받아온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만금청이 2016년이죠. 2016년에 이제 CNPV사한테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주면서 투자를 약 6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받겠다. 네. 그렇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난 지금 투자는 하나도 안 했고 200억짜리 태양광 발전소만 지금 덜렁 남아있고 그 수익만 그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완전히 사기당한 겁니다. 이 국제 사기단한테 사기를 당한 거고, 이게 새만금청의 무능과 무책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번 그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터질까봐 여러 측면에서 지금 고려해야 될 일이 많은데, 새만금청이 너무 안이하게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이제 투자 유치 협약이 지난 그 2년이 투자 유치 협약을 맺고서 2년이 지나면은 이 실제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이 있는데, 이 사업도 개인한테 그냥 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권을 개인한테 그냥 무리하게 어떤 개별 사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재원과 이걸 추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연장만 해줬지, 아직도 그거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전혀 추진도 못하고 있고, 2년 전에 한 겁니다, 이것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만금청이 2만 평의 유치를 그 부지를 남겨놓고 합의를 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지금 장기 임대 용지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 업체들만 해도 지금 벌써 20개사 이상이 새로 군산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장기 임대 용지가 부족한데, 새만금청은 2년 전에다가 2만 평 투자 계획을 가졌던 회사를 다 유치해 놓고 2년 동안 지금 거기다 사반자를 못 푸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왜 방치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방치했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업체를 유치할 때 업체 유치가 했던 그 약속에 대한 불이행 시 디펜스 방법을 정확하게 다 합의사항에 안 해놨다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개발 계획이 1년 안에 무엇을 추진해야 되고 2년 안에 무엇이 추진이 돼야 되고 3년 안에 무엇이 돼야 된다고 하는 개발 로드맵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환수 조치 및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도 특별히 법적인 제재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그렇다고 보죠. 됐다. 예, 예. 이렇게 보는군요. 예, 예. 네. 개발청은 뭐 그런 사례가 없다. 이런 그 기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냥 뭐 새빨간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 내측 해상풍력 사업도 현재 사업이 2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고 새만금청이 유치한 2만 평 투자 계획했던 회사도 2년 동안 아무런 투자도 현재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네. 그다음에 CNPV사 2016년에 새만금청이 유치해서 태양광 개발권을 준 200억짜리 태양광 사업도 결국 아무런 유치가 안 해왔는데 왜 이게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새만금청이 해주셔라. 아니면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하게 해줘라. 당신들이 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명분이 있으면 도민들한테 좀 명명백백하게 알려줘라. 그러지 않고 보도자료 성의 없이 보도자료 하나 딱 내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추상적인 언어로. 그것은 저는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조 의원님 오늘 나와서 해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조 의원께서 근거가 없거나 또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새만금 개발청은 우리 방송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론할 권리가 있고 또 좀 반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시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군산 측 아니면 뭐 전라북도 도 차원의 일도 더 번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찰이 이제 확산되려고 마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예방을 하고 좀 더 어떤 해결의 방안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새만금 개발청이 이해 당사자인 전라북도의 지자체의 문제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다. 특히 새만금이 어떤 곳이냐, 도민들 입장에서 또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 새만금은 전체의 약 70~80%가 군산 쪽에서 어업행위를 했던 곳을 잃어가고 개발에 대한 환상을 40년 동안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군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는 것은 이건 군산 시민에 대한 배신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이 아직도 이기주의 방식이다라고 군산이 너무 이기주의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이 군산 시민 정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뭐냐? 특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일들은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시간을 적어도 몇 개월, 1년, 2년, 심지어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대만, 홍콩 이런 데들은 이런 개발 하나 하려면 어떤 때는 20년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수기 과정이 없이 새만금청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또 군산시도 혹시 이것이 정말 우리는 이기주의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다만 새만금청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합의안도 좀 제시해서 하루빨리 이걸 좀 봉합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고를 나갔다는 것은
법적 행위, 행정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새만금청이 행정 행위를 철회해야만 이게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새만금청이 일종의 저는 루비콘강을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행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새만금청장님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행정행위를 했으면 다음에 지금 군산시가 요구하는 걸 이후 후속 행정행위를 빨리 해서라도 새만금청이 봉합해가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말하자면 그 중재안의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군산시가 요구를 해왔던 네. 김제 쪽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예. 어떤 그 약속을 예. 분명히 하는 거. 그렇죠. 공식적으로 분명히 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중재안의 중요한 네, 부분이 네, 될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과연 이것이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앞이 캄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암담하죠. 네. 앞으로 그럼 해결 전망이 이렇게 암담한데 그래도 이런 그 마찰과 불협화음 속 그 갈등 속에서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또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저는 결국 그 새만금 30년을 기다려온 도민과 군산 시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다려줄 수 있다. 새만금청이 분명히 실기를 했고 잘못했지만 김제 지역에 있는 태양광 위치 지역 800메가와트에 대해서 투자 유치형 군산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명분 하나 주면 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청이 그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이해하고 빨리 결정해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새만금청이 군산시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결국 결단은 새만금청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신 흥강방송은 오늘 조동영 도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 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토론의 형식이든 반론의 형식이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의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골맞던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도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칫 확산될 경우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지역 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기의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용 도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